네, 안녕하세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어휴. 네, 이번 시간은 저기 여러분들에게 목 체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목이란 건 마치 직사각형 위로 나무 토막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목이라고 붙였습니다. 뭐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원래 13체질에 있는 겁니다. 목화 토 금수 중에서 목이 직사각형으로 이게 길기 위로 이게 된 형태를 목 체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이게 보면 목 체질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도 많은 편이에요. 목 체질들이. 목 체질들이 좀 빠르면서도 시원시원한 성격을 갖고 있고 좀 뒤끝이 없어요. 목체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한번 이거를 연예인들 중에 목체질이 많아요. 유명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좀 유명한 사람 되게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으니까 월드스타 B도 목체질이에요. 목체질이 이게 좀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하면 이게 좀 말상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다 말 같은 금기는 아닌데 다분하게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목상이 이게 좀 이게 말상처럼 말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게 얼굴이 말처럼 길쭉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게 그 목에서도 이제 그룹이 좀 디테일하게 하면 더 나가는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전 세계인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한 사람이 월드스타 B. 네, B가 이제 전형적인 그 목체질이에요, 이 양반이. 길쭉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딱 날씬해가지고 날렵하잖아요. 목체질들이 이게 살이 이게 뭐냐, 이게 좀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체질 치고. 이제 배도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목체질들이 다 이게 이렇게 좀 살이 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날씬하고, 이게 좀 약간 남자 같은 근육질, 이게 다분한 몸? 네, 그런 몸이 네, 좀 마초적인 성향도 있어요, 이 양반들이. 마초적인 성향이 있어요. 좀 욱하는 성향도 있고. 이게 직사각형 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이제 봄의 기운과 같다 해가지고, 한 번에 이게 싹이 쫙 하고 올라가잖아요. 봄이면. 마치 그와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앞뒤 안 보고 그냥 쫙 펼쳐요. 이렇게 올려요, 이 양반들은. 이 양반들이 젊은 나이에 뭔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반짝하고 잘 했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목체질의 특징이. 빨라요. 몸이 이제 좀 빠른 편이고, 이게 뭔가 일을 갖다가 한번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비 단계를 하고 일을 이렇게 사업부나 뭐 일을 같은 걸 벌려하잖아요.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벌려버려요. 그냥. 또 있구나. 정주영 회장님. 요 양반도 목체질이에요. 정주영 회장도 목체질이고, 그리고 옛날 이병철 회장님도 목체질인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차분한 목형이라고 해요. 정주영 회장님 차분한 목형이에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불도저다. 이제 이건 내가 불도저를 보통 사람들이 앞뒤 안 재고 막 밀어버린다 해서 불도저라고 하는데,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다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불도저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버려. 이 양반들 특징이에요. 목체질의 특징이에요. 그냥 이거다 싶으면 앞뒤 준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일단 벌려놓고 그냥 싹 밀어붙여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게 중간중간에 낭패를 많이 보죠. 근데 시제적으로 뭔가 이게 새로운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가 발돋움할 때는 보통 사업은 이게 가기 전 금체질이 잘해요. 안정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이게 치밀하고 이게 모든 걸 갖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차분하게 딱 이게 가요. 이게 금체질하고 육체질이 잘해요.
사업은 안정적일 때. 근데 시대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가 있어요. 변화무쌍한 시대. 근데 금체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너무 이게 이병철 회장님이 약간 목하고 금 두 개가 약간 성향이 섞이는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병철 회장이 너무 재다가 정재훈 회장님한테 이게 시장을 사업권을 이게 가로채긴 뺏긴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약간 이병철 회장님이 약간 목인데, 이게 겉으로 보면 목인데 금의 성향이 좀, 안에는 금의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움직여요. 하지만 움직일 때는 확실히 싹 움직여요. 근데 우리 정재훈 회장님은 이렇게 딱 보면 생각은 해. 근데 바로바로 생각하면 이거다 싶으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그래 정재훈 회장 이 양반을 갖다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누가 많이 하냐? 목체지들이 보니까 멋있거든. 역시 사업은 저렇게 해야 돼. 정재훈 회장처럼 딱 이거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여버려야 돼. 이런 정재훈이 이게 목체질이에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이게 처지들이 덥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이 양반은 많이 이걸 갖다가 좀 단련이 되고 이게 나름대로 자기 말대로 하잖아요. 생각하는 구조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랫동안은 못해요. 왜냐면 오랫동안 하면 안정적으로 가는데 뭔가 시대가 다이나믹하게 딱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그거를 다 이제 입수를 해. 정보를 모든 사업자 경영자들이. 그러면 그때 거기를 시장을 누가 먼저 점유를 먼저 하는 애가 깃발을 먼저 끊는 놈이 이제 장땡이야. 그러면 보통 이게 육체질하고 사업은 육체질하고 이게 금체질 이게 정사각형 양반들이 잘해. 근데 이러는 양반들은 왜 잘하냐면 준비도 많이 하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게 시대가 변해가는 시대에는 이 양반들이 좀 이제 떨어져. 이제 저기 뒷북친다고 이제 한참 있다가 움직이다가 이게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좀 이런 맛, 장국 끝에 머시기 둔다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근데 목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하잖아요. 이거다 싶으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필이 꽂힌다 그러지, 우리말로. 그냥 필이 꽂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그냥 옮겨버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많이 다치죠. 근데 정중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하늘이 돕는 양반에서 그거고, 이 양반 따라하다가 목체질 양반들이 이 양반의 자서전이 있고, 나의 갈 길은 이 길이야 벌써 많이 해. 왜냐면 자기하고 맞거든, 성향이, 그 사업 스타일이. 그러다가 정재훈 회장, 목체지들이 정재훈 회장 그 경영 스타일 따라하다가 말 안 먹은 양반들이 겁나. 이 양반들이 함부로 따라하는 거 아니고 그런 양반들. 이 양반들은 이게 타고나기도 했어. 우리가 김연아나 막 손현자하고 이렇게 천부적인 화가나 예술가들이나 무용하는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잖아요. 사업은 더해요. 사업은 오히려 그 운동이나 이런 예술보다 더해요. 이쪽 영역은. 이 재능이 겁나게 뛰어나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걸 해내요. 근데 사람은 사업이나 장사 이거는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술이나 예능이나 운동선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재능을 이미 그 사람들 영적으로 그걸 갖다 오래전부터 그 경험이 갈고 닦아진 양반들이야. 그 양반들은. 그런 양반들은. 그래서 이런 어지간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양반 따라하다가 자서전 보고 나도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 자서전 워린 버핏도 있죠. 워린 버핏 이제 세계 부자. 우리나라는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티브 잡스 이렇게 있죠. 이런 양반들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서전 있고. 여러분들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따라했다가 그냥 골로 간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그게 또 이게 이게 천신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이게 받쳐주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 시대적인 것도 있고 다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적인 능력이 천부적으로 이렇게 이게 해요. 예전에 제가 비유를 했는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있어. 근데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도자기 굽는 집안에서 50년 동안은 도자기를 구운 장인이 있어. 막 황실에서도 막 이거를 인정한 그 장인이야. 50년 동안 이 장인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자기에 도자도 모르는데 하루 도자기 굽는 거 배우고 그 양반만큼 하려고 하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이게 마치 이 단면적인 이 현상계에서 마치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이런 일을 갖다가 수도 없이 쉽게 말하면 제국을 세운 양반들이 있어요. 제국을 운영하고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 일을 수도 없이 한 양반들, 하계에서 수도 없이 한 양반들이야. 그런 양반들은 그 경험이나 노화가 영적으로 굉장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걸 해버려요, 진짜로. 조금만 에너지를 넣어줘도. 근데 안 돼. 그걸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하잖아요. 안 돼, 그게요. 이제 이게 계속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가야지. 마치 이것도 이와 같아요, 사업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함부로 이게 자서전 보고 따라해요. 아니,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이게 이게 나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안 돼. 대부분 사람 안 돼. 이제 그거 따라하다가 다친 사람, 다치고, 이게 전 재산, 이런 양반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목형 체질이고, 상속자들.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집이 부자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어느 날 갑자기 덩그렁 그냥 한 몇천억 원씩 이게 덩그렁 100억 원씩 덩그렁 이게 줘버려. 이렇게 재산을 덩그렁 이렇게 상속을 해줘. 근데 이게 집안이 이게 굉장히 유태인 집안들이 좀 그게 무서워요. 유태인 집안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뭘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도 그렇지만 원래 이게 성경이 구약 성서가 유태기죠.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탈무드 맞나? 이런 책자들이나 비서 같은 게 이게 유태인 집안들은 그게 있어요. 특히 오래된 이게 경영 집안이나 장사꾼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서 같은 게 내려와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좀 그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간접적으로 그 집안에서 그걸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근데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인 게 좋죠. 이제 간접적인과 직접적인 걸 이거를 많이 하려고 유태교인들 같은 경우는 저걸 해요. 워린 버핏도 유태인 집안이죠. 이 양반도 그걸 하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 앞에서 무슨 주스 장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유태교 집안이기 때문에 유태인 집안에서는 그런 걸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약간 유태인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렸을 때 돈을 알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공교육 연식으로 약간 하늘천 터지 이렇게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주는 경우 그 상태에서 얘가 큰 돈이 들어오면 이상한 사업 벌리면 대부분 말아먹어 이게 그래서 간접적인 그 내려오는 경험 정보가 경험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좀 자라나는 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경영이나 이렇게 나중에 큰 회사를 차리고 경영을 하고 싶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요즘 편의점이 많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켜요. 장훈 씨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옛날 대학교 때부터 했는데 항상 노가다 알바로 해가지고 노가다 알바로 학비를 다 내가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저도 지나고 나보니까 이런 좀 여러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약간 그런 게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집안이 저희 아버지 농부라서 이제 알바는 못하고 집안 이제 농사일을 많이 이제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녀분이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고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런 운영을 하고 싶다 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